영어 대명사 it은 눈속임을 잘하는 야바위꾼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을 때도 있지만 텅텅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영어가 복잡하고 야비한 야바위 놀이를 하는지 이해하고 품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인들에게는 두 문장으로 보이고 원어민들에게는 한 문장으로 보이는 신기한 문장을 접했었는데요. He is happy, she is here. 한국인들에게는 이렇게 떨어져 보였던 두 개의 문장이 원어민의 머릿속에서는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한 문장이 되어버렸었죠. 그 이유는 바로 감정을 먼저 내보인 후 그 감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덧붙이는 원어민의 기본적인 사고 순서 때문이었습니다. She's here, he's happy는 그 순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결합될 수 없지만 He's happy, she's here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저절로 한 문장으로 붙습니다. 중간에 대시 있든 없든 저 두 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He's happy는 큰 틀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느낌을 바탕으로 영어의 여러 구조들을 느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다른 구조, 같은 느낌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한다고 합시다. Nice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이 문장 두 개, 같은 느낌, 같은 구조로 보이시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구조는 다릅니다. 두 문장에 숨어있는 부분을 꺼내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It is nice to meet you. I am happy to meet you. 하나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이고 하나는 감정과 그 원인을 투부정사로 나타낸 구조입니다. 이 두 문장은 하나의 느낌을 품고 있지만 그 느낌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나타난 바로는 지금 상황이 좋고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문장에서의 나는 또 행복한 겁니다. 전체 그림을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얼개로 대략 상황이 좋고 그래서 기분도 좋다는 이야기죠. 서로 통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상황과 행복감의 구체적인 내용은 너를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전달하려는 느낌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I'm surprised she's here. 내가 놀란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보면 그 상황이 나를 놀라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I'm surprised 자리에 It is surprising을 그대로 갈아 끼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It is surprising she's here. 이 가주어 it은 대략적인 큰 느낌이나 판단 등을 먼저 말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전달하는 영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대충 얼버무리기용 it인 것입니다. 가주어 it 구문에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that을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잠깐 이 문장 속 절의 순서를 바꿔볼까요? She's here. It is surprising. 이 순서라면 이 두 절은 하나의 문장일까요? 두 개의 문장일까요? 영상 맨 처음에 보았던 She's here, he's happy가 하나의 문장이 아니었듯이 She's here, it is surprising 또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저 두 절은 이제 더 이상 큰 빈틀에서 시작하여 알차고 구체적인 내용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먼저이고 큰 틀이 뒤에 등장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저 it도 더 이상 비어서 대충 얼버무리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저 it은 알차게 꽉 들어찬 it입니다. She's here 라는 내용으로요. 반면 속이 비어있는 가주어 it은 뒤에서 채워줍니다. 역시 같은 문장 안에서 채워줍니다. 한 문장 안에서 영어식 논리 흐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I found it hard to solve the problem. I made it a rule to exercise every day. 이 문장들에서도 가목적어 it이 대충 큰 틀, 큰 얼개를 잡는 것을 도와주고 구체적인 부분은 뒤에서 채워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가목적어 문장들은 가주어 문장들에서 더 큰 틀이 한 단계 더 추가된 정도일 뿐 그 기본 느낌은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it의 느낌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it은 다른 대명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층 특별한 느낌을 덤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명사들이나 it이나 모두 기본적으로 특정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킨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it은 그 이상입니다. it은 그게 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가 될 만큼 정황상 당연한 걸 가리키는 느낌입니다. 한국어에서 굳이 찾자면 거시기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말이 생각이 안 나면 거시기로 채워 넣으며 듣는 상대방도 알아서 알아듣겠거니 하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 거시기 말이지, 내가 거기 갈 때 들고 갔던 거, 너 빌려줬던 거 말이야. it은 한국어 거시기처럼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머뭇거리며 임시로 채워 넣은 말이 아니지만 it이나 거시기나 모두 뒤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이 모호하게 비어있는 it의 느낌 때문에 가주어, 가목적어 자리에는 it이 와야 합니다. this나 that은 불가능합니다. this나 that은 이것저것 하면서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this나 that은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this나 that이 가리키는 것의 정체는 this나 that 뒤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처럼 같은 문장 안에 달라붙어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this나 that은 이처럼 빈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Let me tell you this. I know the secret. 이번에는 이 문장을 볼까요? It takes 2 hours to go there. 이 it은 가주어, 뒤에 to 부정사는 진주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보이세요? 이 it,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처럼 보이시진 않나요? 이 문장에서 it이 가주어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오리로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토끼로도 보이는데요. 이 문장도 어떻게 보면 가주어로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인칭 주어로 보입니다. 가주어나 비인칭 주어나 모두 똑같이 기능에서 내용으로 흐르는 영어식 사고 흐름 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뒷부분에 to 부정사가 등장한 이 문장에서 그 두 주어의 느낌이 겹쳐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인칭 주어 문장의 흐름도 가주어 문장의 흐름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It is 5 o'clock now. It is Monday today. It is dark here. It is 2 kilometers long from here to Seoul. 이 비인칭 주어 문장들에서도 한국어였다면 주어에 있었을 부분들이 가주어 문장에서처럼 문장 뒷부분에 가서 있으니까요. 이 비인칭 주어 it도 역시 텅텅 비어 있는데요. 이 it의 정체는 굳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보여주지 않아도 정황상 이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미 정황상 빈틈이 채워져 있으니 뒤에서 채워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죠. There is a tree on the hill.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house. 이 문장들에서의 there도 보세요. 이 there 역시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I went to the park. I saw him there.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there는 속이 채워져 있습니다. In the park, 공원이라는 공간으로요. 반면 처음 두 문장들에서의 there는 속이 빈 채로 a tree와 many people이 있게 할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 구체적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 빈틈은 문장 뒷부분에서 on the hill, in the house 등으로 채우죠. 이렇게 허울뿐인 공간을 there is, there are 등을 통해서 열어주고 뒤에서 채워주는 느낌에 우리 한국인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tree is on the hill, many people are in the house 등의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텅 비어있는 there를 왜 쓰는 건지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몇몇 영상에서 우리는 영어가 빈틀부터 제시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a tree와 many people은 처음 등장하고 처음 소개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there is 등으로 공간을 먼저 열어주어야 a tree와 many people이 그 공간으로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소개되는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서 쌓으신 내공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If it rains, we'll stay at home. We will stay at home if it rains. 이런 문장에서 if절은 문장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어느 곳에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if절이더라도 이런 느낌의 문장에서는 위치를 바꾸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It will be great if you can help me. If you can help me, it will be great.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어느 문장이 자연스럽고 어느 문장이 어색한지 보이시나요? 바로 첫 번째 문장이 자연스럽고 두 번째 문장은 어색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영상을 잘 따라오셨다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죠. 두 번째 문장과 같은 생각의 흐름이 그나마 자연스럽게 느껴지려면 저 문장을 두 개로 쪼개면 됩니다. Can you help me? It will be great. Can you help me? That will be great. 이게 가능한 이유도 이 영상 앞부분을 잘 보셨다면 아실 수 있죠? 그럼 잠깐 야바이 놀이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한 이 두 개의 it 중에 비어있는 it은 무엇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채워져 있는 it은 무엇일까요? if절을 끼고 있는 첫 번째 줄 문장에서의 it은 비어있는 it입니다. 뒤따라오는 if절에서 채워지죠. 세 번째 줄의 두 개의 문장에서 뒷문장에 들어있는 it은 채워진 it입니다. 앞에 오는 문장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줄 문장의 빈 it은 it으로만 표현 가능하지만 세 번째 줄에 채워진 it은 that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 영상 중반을 잘 보셨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 it의 정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요? 저 it은 우리가 배우는 문법 용어에 따르면 뭘까요? 아마 가주어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시겠죠? 우리는 가주어란 진주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저 it 자리에 진주어로 보이는 if절을 채워 넣으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토끼를 오리로도 보고 오리를 토끼로도 봤던 그 유연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 이 문장을 다시 살펴봅시다. 세 번째 줄에 쪼개진 두 문장에서 뒷문장의 it은 앞문장에서 바라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죠. 바로 you,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상황을 가리키죠. 이 문장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it이 앞문장의 내용을 가리킬 때 그 it은 앞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철두철미하게 고지곳대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앞문장에서의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가리키죠. 그건 it이 비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it, 가주어 it을 쓸 때도 뒤에 따라오는 진주어 단어 하나하나를 이 가주어 it 안에 다 끼워 맞출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의 문장에서 진주어는 if절 부분인데요. 이 문장에서도 역시 이 if절을 모두 끼워 맞출 생각으로 계산하면서 it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it이 두루뭉술한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보게 되면 이 it이 가주어로 보였다가 또 비인칭 주어로 보였다가 하지 않으시나요? 가주어든 비인칭 주어든 모두 영어 문장이라면 따라가는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이 두 문장을 봅시다. I like it when you do this. When you do this, I like it. 지금껏 영상을 따라오시면서 저와 야바이 놀이를 잘하셨다면 그리고 또 토끼 오리 그림을 보시면서 영어를 보는 시각을 유연하게 넓히셨다면 이 두 문장 중 어느 문장이 자연스럽고 어느 문장이 어색한지 알려드리지 않아도 보이실 줄로 압니다.